여러분 혹시 며느리한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억 단위인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는 시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 봐주느라 허리가 휘는데 정작 집안에서 대접은 제대로 못 받는 분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좀 다릅니다. 75살 박말순 할머니는 무시는 참아도 돈줄 건드리는 건 절대 안 참는 분이거든요. 네, 바로 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길들인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려고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재워뒀거든요. 양념이 배도록 하루 종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 일찍 꺼내서 푹 끓였죠. 거기다 동그랑땡도 만들었어요. 손주들이 동그랑땡 엄청 좋아하거든요. 동그랑땡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기 다지고 두부 으깨고 양파 다지고 계란 풀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야 하니까요. 1시간 넘게 서서 100개 가까이 빚었던 것 같아요. 손이 아팠지만 손주들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9시쯤 됐을 때 큰며느리 김지영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 차림이었는데 화장은 이미 다 하고 온 상태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쭉 둘러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코웃음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이런 기름진 거 누가 먹어요? 애들 건강 생각 좀 해주세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손주들한테 독이라도 먹이려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부터 3시간 넘게 서서 만든 음식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날 아침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방을 나가더니 거실로 갔는데 거기서 또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끼는 난초 화분을 보면서요. 그 난초는 제가 10년 넘게 키운 건데 작년에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거든요. 분홍색 꽃이 피 7송이나 달렸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던지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번에 이 화분 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리어 완전 망치게 생겼다면서요. 자기네가 사준 이탈리아제 꽃병이랑 안 어울린대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 화분을 왜 버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집 화분도 내 마음대로 못 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카톡하느라 바쁜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아, 참 어머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 제주도 가니까 애들 맡을 생각 마세요. 친구들이랑 4박 5일로 예약했대요. 그것도 어머니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계획 세운 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손주들 버릇 다 망쳐놓는데요.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하니까 애들이 버릇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뭐 사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어요. 화가 났죠.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티를 안 냈어요. 그냥 아, 그래, 알겠다. 재미있게 다녀오라고만 했죠.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듣더니 또 핸드폰만 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어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제가 숨겨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노트북입니다. 며느리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늙은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쓸 줄 안다는 거요. 다들 저보고 컴퓨터는 고사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며느리 앞에서는 일부러 그런 척 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요. 그럼 며느리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가르쳐 주면서 한숨 쉬곤 했죠. 나이 든 사람은 기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작년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치는 법, 글자 크기 조절하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 게 저는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았어요. 바로 오늘 같은 날 말이죠. 며느리는 제가 고스톱이나 치겠거니 생각했겠죠. 늙은이가 컴퓨터 켜봤자 화투 게임 하거나 트로트 영상이나 보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제가 이미 석 달 전부터 유언장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작성도 했고요. 거기에다 제 노트북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워드 파일로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재산 목록이랑 누구한테 뭘 줄 건지 항목별로 표까지 만들어서 정리했죠. 상가 건물이 몇 채고 땅이 어디에 얼마나 되고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씩 있고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상속자 이름을 써놨죠. 큰아들네 얼마, 둘째 아들네 얼마, 딸네 얼마 이렇게요. 물론 그 중에서도 큰며느리 김지영한테 갈 몫이 제일 컸습니다. 왜냐고요? 큰아들이 장남이고 또 큰며느리가 그동안 나름 저를 잘 모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노트북을 켜고 유언장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몇 초 걸렸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침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제가 만들어둔 폴더를 클릭했어요. 유언장이라고 대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가족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뒀죠. 거기 안에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그냥 2026라고만 해놨어요. 더블 클릭하니까 화면 가득 표가 펼쳐지더라고요. 왼쪽에는 재산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강남 상가 1층부터 시작해서 서초구 땅 200평 분당 아파트 한 채, 용인 전원주택 부지. 각종 예금 계좌들 심지어 금괴까지요. 평생 모은 게 다 거기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가족들 이름이 있었죠. 큰아들, 큰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그 교차점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뭘 얼마나 줄 건지 퍼센트로 표시해 놨거든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면서 표를 쭉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큰며느리 김지영. 그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강남 상가 1층 지분 30%, 서초구 땅 지분 25%, 땡땡은행 정기예금 4천만 원, 땡땡은행 적금 3천만 원, 전부 합치면 10억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왜 이렇게 많이 줄 생각이었냐고요. 글쎄요, 큰며느리니까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큰아들이 장남이고 며느리도 그동안 잘해준 것 같았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일을 떠올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주도 가면서 손주들 못 보게 한다. 제가 손주들 버릇 망친다. 제 정성스러운 요리를 기름진 음식이라고 폄하한다. 제 아끼는 화분을 인테리어 망친다며 버리라고 한다. 게다가 제 말은 중간에 끊고 무시한다. 이런 사람한테 10억씩이나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상가 1층 지분 30%라는 숫자 위로 갔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드래그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숫자가 선택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꿔버릴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둘까? 몇 초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죠. 손가락에 힘을 주고 키보드를 눌렀어요. 델레이트 키를요. 30이라는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0을 입력했어요. 30%가 0%로 바뀌는 순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가슴 속에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30%를 어디다 줄 건지 정해야 하잖아요. 저는 스크롤을 쭉 내려서 맨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뒀던 항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기견 보호소 후원금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원래는 500만 원 정도만 기부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날 저는 그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상가 1층 지분 30%를 유기견 보호소로 옮긴 거죠. 시가로 따지면 한 5억은 되는 금액이에요. 며느리한테 갈 돈이 강아지들한테 가는 겁니다. 왠지 강아지들이 며느리보다 더 착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강아지들은 제 음식을 기름지다고 안 할 테니까요. 저는 마우스를 딸깍 눌러서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 저장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소화제를 배갈 먹은 것보다 더 개운했어요. 명치 끝에 걸려있던 뭔가가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 이렇게 하면 며느리 태도가 바뀔까? 아니면 계속 저를 무시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제주도 여행 관련 검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제주도 재미있게 다녀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호텔에서 푹 쉬고 오려.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그럴게요 라고는 대답했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분명 아까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하니까 당황한 거죠. 혹시 어머니가 치매라도 오신 건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허허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치매는 무슨 치매? 내가 이렇게 정신 멀쩡한데. 오히려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할걸.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언장 파일을 열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유언장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시원하고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죠. 남들은 운동하거나 노래방 가거나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저는 유언장 고치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요. 왜냐고요? 며느리가 모르니까 제가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복수하는 셈이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지영아, 저녁 먹었어. 배고프면 내가 뭐 해줄까? 며느리는 또 이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오늘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며느리는 절대 모를 테니까요. 제 노트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또 저를 무시하면 뭘 바꿀까? 서초구 땅 지분도 줄여볼까? 아니면 예금 항목을 아예 지워버릴까? 그런 상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신나서요. 75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살던 제가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쥔 거죠. 물론 며느리는 모르지만요. 그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 너무 많아요. 저는 네 그럴게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청소해달라는 말투가 참 불편하네.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잖아. 오케이 오늘 저녁에 노트북 켜야겠다. 그렇게 저의 유언장 수정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주도 여행 다녀온 후로는 더했어요.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자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셔서 좋으셨죠. 라면서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재미있었겠네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노트북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화가 안 났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엔 뭘 건드릴까 하는 즐거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면 제가 포인트를 얻는 거죠. 그 포인트로 유언장을 수정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 먹어서 게임에 중독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며느리 제주도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 생신이었습니다. 75번째 생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됐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했죠. 며느리는 네, 저 지금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나왔는데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바로 끊어버렸어요. 제 생신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거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몰라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슬펐냐고요? 글쎄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언장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제가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항목을 찾았어요. 안방 장롱 및 금괴 지분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금을 조금씩 모았거든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금을 사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금은방에 가서 금괴를 샀어요. 작은 거로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 되는 거요. 처음에는 10돈짜리 하나 샀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모았죠. 지금 장롱 및 서랍장 깊숙한 곳에 24개가 있어요. 시가로 계산하면 한 8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유언장에는 그 금괴를 큰아들 며느리한테 50%, 둘째 아들 며느리한테 30%, 딸한테 20%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큰며느리 김지영 앞에 있는 50%를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딸까 0%로 바꿨어요. 4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대신 그 돈을 어디다 줬냐고요.
제가 평소에 후원하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줬어요. 생신날 혼자 밥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도시락이라도 맛있는 거 드리라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신 선물을 제가 저한테 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모르지만 저는 최고의 생신을 보낸 거죠.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었죠?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뻔뻔하게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 나이 먹으면 생일도 별거 아니더라 라고 했죠. 며느리는 다음 주에 외식 시켜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또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피식 웃었습니다. 외식은 무슨 외식? 금괴 4천만 원이 날아간 걸 알면 기절하겠지. 그 후로도 며느리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제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만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 내가 몰랐구나 하고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뭘 건드릴까 생각하다가 딱 좋은 게 생각났어요. 며느리네 집 대출금 갚아주려고 따로 빼둔 돈이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집 살 때 대출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한 2억 정도요. 이자 내느라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몰래 준비해뒀던 거예요. 유 원장의 며느리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억 원이라고 적어뒀죠. 그런데 그날 저는 그 항목을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딜리트 키를 꾹 누르니까 줄 전체가 사라지더라고요. 2억이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냐고요? 청소년 장학금 재단으로 갔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라고요. 어머니 말을 함부로 끊는 사람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훨씬 낫잖아요. 저장하고 나니까 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계속 저를 무시했죠. 가끔은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참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았죠. 그리고 유 원장을 열어서 숫자를 바꿨어요. 서초구 땅 지분 25%에서 0%로. 은행 정기예금 4천만 원 삭제. 은행 적금 3천만 원 삭제. 분당 아파트 전세금 보증 항목 삭제.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연필 글씨 지우듯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 원장을 쭉 훑어보니까 큰며느리 김지영 앞에 있던 숫자들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30%가 0%, 25%가 0%, 4천만 원 삭제, 3천만 원 삭제, 2억 원 삭제. 전부 합치면 원래 10억 넘게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겨우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히려 빚을 물려줄 판이었죠. 왜냐고요?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던 항목 중에 관리비 부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상가 건물 관리비를 며느리가 일부 부담하기로 해놨는데 그건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받을 건 없고 낼 것만 있는 셈이죠. 저는 그 표를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참 잘했다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며느리가 무시할 때마다 화를 내는 대신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디 한 번 더 해봐. 더 건방지게 굴어봐. 그럼 내가 또 뭘 지울지 모르니까. 며느리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제 노트북에서 억 단위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요. 그 짜릿한 복수의 쾌감을 며느리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가끔 며느리가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속마음은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 뻔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걱정 마, 나 100살까지 살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내 몫을 다 빼버릴 거야. 어쩌면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럼 넌 내 재산은커녕 빚만 물려받게 되는 거지. 생각만 해도 통쾌하더라고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있었죠. 친구들이랑 윷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며느리가 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며느리는 보통 수요일에만 오거든요. 그것도 저녁 때요. 그런데 그날은 회사에서 반차를 냈나 봐요. 오후 2시쯤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며느리가 나중에 말하길 청소 좀 하려고 왔대요. 물론 진짜 청소가 목적은 아니었겠죠. 제 통장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항상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했거든요. 상가 건물이 몇 채고 땅은 얼마나 되고 예금은 어디에 얼마씩 있고요. 가끔씩 은근슬쩍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재테크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잘 모르겠다, 은행에 맡겨놨다, 이렇게만 대답했죠. 구체적인 건 절대 안 알려줬어요. 어쨌든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갔나 봐요. 서랍장도 열어보고 장롱도 열어보고요. 그러다가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노트북으로 유언장을 수정하고 나서 제대로 끄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개만 덮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꺼진 게 아니라 절전 모드로 되어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노트북을 발견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치우려고 했나 봐요. 근데 덮개를 열었더니 화면이 켜지면서 뭔가 나타난 거죠. 바로 제 유언장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호기심에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발견한 거죠. 김지영. 그 옆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숫자들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고요? 전부 다 0이거나 삭제되어 있었으니까요. 상가 1층 지분 0%. 서초구 땅 지분 0%. 예금 항목 전부 삭제. 대출금 상환 항목 삭제. 금괴 지분 0%. 며느리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대요. 그러다가 유기견 보호소라는 항목을 봤겠죠. 거기에 5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항목에는 4천만 원. 청소년 장학금 재단 항목에는 2억. 며느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내 돈이었구나. 내가 받을 돈이 전부 다른 데로 갔구나. 며느리가 나중에 말하길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래요. 며느리는 당장 제게 전화했어요. 따르르르릉. 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경로당에 있다고 했더니 당장 집으로 오시래요. 급한 일이 있대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안방에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죠. 그걸 거기 놓고 나갔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으면서 물었어요. 뭐가? 며느리는 노트북 화면을 제 앞에 들이대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게 뭐냐고요? 유언장이잖아요. 왜 제 이름 옆에 전부 0원이에요? 아니, 유기견 보호소에 5억이라니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어서 차를 한 모금 마셨죠.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계속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적어봤어. 내가 뭘 몰라서 숫자를 그냥 잘못 쓴 거야. 며느리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이걸 직접 쓰셨어요. 누가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다 혼자 했어. 유언장도 혼자 만들고 숫자도 혼자 넣고 수정도 혼자 했지.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 쓰실 리가 없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컴퓨터 못 쓸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방심했던 거지.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고쳐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언제 잘못했냐고요. 명절날 제가 만든 음식을 기름지다고 했을 때, 제 화분을 버리라고 했을 때, 손주들 못 보게 막았을 때, 제 생신을 잊어버렸을 때, 제 말을 중간에 끊었을 때, 제 옷이 촌스럽다고 했을 때, 제 걸음걸이가 느리다고 했을 때, 저를 무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은 무슨 걱정. 그냥 저를 무시한 거죠. 늙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당장 고쳐주세요. 저희 집 대출금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평소에는 제 걱정은 안 하면서요. 그래서 말했죠. 고치는 건 제 마음이에요. 억지로 조르면 오히려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방금 영원에서 기부금 추가 항목으로 바꿀 뻔했다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조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에 가지 않고 저를 돌봤어요. 저녁 식사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겠어요? 어머니 불편하신데 없으세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솔직해지나 봐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유언장 말인데요. 혹시 제 몫을 조금이라도 다시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노트북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진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절대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지켜보지.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우리 집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 김지영이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했는데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왔더라고요. 어머니, 아침 식사 차려드리러 왔어요. 라면서요.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있었어요.
유기농 채소에 과일에 고급 한우까지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만 샀다면서 부엌으로 직행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배달 음식 시켜놓고 가기 바빴는데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니까 정말 정성이 대단했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에 생선구이까지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라면서 숟가락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한술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이 딱 맞네.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정말요, 어머니 입맛에 맞아요. 다행이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올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영 옆에 숫자 하나 써줄까 말까. 그날 오후 며느리는 제 방 청소를 했어요. 진짜 청소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죠. 화장실도 청소하고 빨래도 돌리고 이불도 말렸어요. 예전에 제가 화분물 좀 줘달라고 하면 귀찮아하던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물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 난초꽃이 정말 예쁘네요. 역시 어머니, 안목은 못 따라가요. 예전에 버리라던 바로 그 화분인데 말이죠.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제 발까지 씻겨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고집을 부렸죠.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시켜주세요. 저는 할 수 없이 발을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오더니 정말로 제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발을 문지르면서요. 어머니 발이 참 고우시네요. 평생 고생하신 발인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연기일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심이든 연기든 지금 며느리가 제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유언장 파일을 열었죠. 며느리 이름 옆에 여전히 0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숫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조금 올려줄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를 바꿨어요. 상가 1층 지분 0%를 5%로 올렸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돌려주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앞으로도 계속 잘하면 조금씩 더 올려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시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다시 0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제 며느리도 알겠죠.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 옷 좀 사드리려고요. 예전에 촌스럽다고 하던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골라주더라고요. 이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우겨서 결국 샀어요. 며느리 돈으로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옷을 잘 입으면 달라 보이네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분을 또 조금 올렸습니다. 5%에서 10%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그 유언장 제 몫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며느리 앞에서 유언장 파일을 열었죠. 며느리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자기 이름 옆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10%. 며느리 눈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제 몫이 생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하면
더 올려줄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그때는 바로 0으로 만들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약속했어요. 네,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계속 잘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며느리 지분을 조금씩 올려줬죠. 10%에서 15%, 15%에서 20%.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원래 있던 30%까지는 절대 안 돌려줬어요. 그건 며느리한테 교훈으로 남겨둘 생각이거든요. 내가 나를 무시했을 때 잃어버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며느리 길들이는 법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하나면 충분해요. 클릭 한 번으로 숫자를 바꾸면 되니까요. 요즘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밥도 며느리가 해다 주고요. 청소도 빨래도 다 해줘요. 이게 바로 노후의 낙이 아니겠어요. 가끔 노트북을 열어서 유언장을 봅니다. 며느리 이름 옆 숫자를 보면서 생각하죠. 오늘도 며느리가 잘했으니까 조금 더 올려줄까? 아니면 이대로 둘까? 그 고민하는 시간이 참 즐겁더라고요. 일종의 취미생활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억울하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쥔 카드가 뭔지요? 돈이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하세요. 힘이 있다면 그걸 현명하게 쓰세요.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조용히 준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노트북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잘했으니까 1% 정도는 올려줘야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